네, 지금까지는 천자의 효와 서민의 효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인간의 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삼재라고 되어 있는데, 삼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얘기하죠. 삼재는 여기 이렇게 삼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 지, 인,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 땅,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천지인 할 때 요 인이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아래 순서로 보면은 천인지가 되겠죠. 그 삼재라는 것이 왜 효경에서 7번째 장에 차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지만 효경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삼재장에서 추출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부효천지경야 했을 때 여기 효자가 있고 여기 경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뽑아내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효경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효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삼재장 대목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정자왈 심재 효지대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자는 이제 우리 그 공자의 제자인 정삼이죠. 그래서 정삼이 이제 공자와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어떤 내용들을 정돈해서 효경을 정삼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작자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삼의 저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하죠. 그래서 대화집을 이제 모아놓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 정자가 이제 앞에서 천자와 서인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정자가 다시 이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야, 참, 선생님 묻었다기보다는 아니면 감탄을 했겠죠. 야, 그거 참 깊습니다, 의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효지대야. 야, 그 효경에서 말하는 이 효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소할 때 크다, 작다로 보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군요. 정말 대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그런 내용이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자가 그러면 이제 정자도 이제 그 공자의 말씀을 듣고서 야,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니까 공자가 다시 또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효 천지경야 지지의야 민지행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지민이니까 여기 인이족이죠. 여기 삼재란 말입니다. 그럼 이 우리가 효경에서 지금 효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효라는 게 과연 뭐냐 하면 효라는 것은 천지경야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과 같은 거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땅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보면은 경과 같은 거지만 지지의야 땅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의와 같은 거다. 의와 같은 것.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 행과 같은 것. 행이야. 그리고 이제 경의 행이 나오죠. 그러면 효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경이니까 하늘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우주 자연의 질서, 원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이라고 하면 기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구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꺼진 거, 가로로 꺼진 걸 뭐라 그래요? 가로로 꺼진 거를 위도라 그러죠, 위도. 세로로 이렇게 꺼진 거를 경도라 그러잖아, 경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북쪽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도 경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위가 어떻게 됐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이제 경할 때 경하고 위 이렇게 쓴단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위가 어떻게 됐든 하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됐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펼쳐가는 이제 그러니까 종횡이족이죠. 가로 세로 할 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펼쳐나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라는 것은 뭐냐? 우주적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땅에서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모든 식물이 그리고 산과 물과 생명력 그러니까 이걸 갖다 땅에서 나온 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만물이 되겠죠. 만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만물이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곳 그게 뭐냐 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는 이게 단순하게 가치적으로 정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만물이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어떤 거야. 효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보면 뭐냐? 민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민주주의적으로 따지면 시민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민에 있어서는 뭐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천하는 거야. 이거는 실천력. 실천력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삶에 있어가지고 행위해야 되는 도덕성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이 바로 하늘, 땅,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원리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바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진짜 구현해가는 뭡니까? 힘이 되는 그런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공자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천지지경. 하늘과 땅의 뭡니까? 원리와 기준이 되고 이 민시칙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칙으로 읽습니다. 칙 했을 때는 법칙, 모범 이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의 원리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경과 의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와서 이 하늘과 땅의 기준이 되는 원리들을 사람들이 본받게 된다면, 법칙으로 삼는다면 이 말이거든. 법칙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천지명, 그러니까 하늘의 밝은 것을 본받고, 지질이, 땅의 이점, 땅에 보니까 만물이 아주 제대로 살아가니까 땅에서 나는 우리가 동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늘의 어떤 땅이 주는 이익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근본 원인으로 해서 이순천하 그렇게 해 나가면은 천하는 세상이죠. 세상이 잘 순리대로 잘 다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라는 원칙이 갖고 있는 것이 천지인 삼재를 볼 때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시로, 공자가 얘기하죠. 다시 시로. 그렇기 때문에 기교 불수기성.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혹은 옛날에 왕으로서 오늘날은 다양한 분야에서 뭡니까? 리더들이겠죠. 그죠? 그 리더들은 어떻게 되냐? 이 때문에 뭐냐 하면 가르침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 엄숙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마구 그냥 강요하거나 억지로 뭘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성 잘 이루어져 잘 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정 불엄이치 그러니까 그 정치도 어떠냐? 정치도 아주 엄격하게 엄하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냐? 다스려져요. 그래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하늘과 땅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도 서로 관계망을 맺고 삶의 원칙들을 지켜가면 질서가 잘 잡혀가지고 문제없이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효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군요. 하니까 공자가 그 중요한 이유들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효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모,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니면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양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이 효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천지인의 관계에서 효의 위상이 뭐냐, 이걸 이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경이라는 말이 바로 부효, 천지지경야, 여기에서 효자와 경을 빼내가지고 효경으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 이 삼재가 과연 효를 가지고서, 효를 둘러싸고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삼재의 그 효가 어떤지 의미 부여를 한 것을 계속 공자가 이어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읽어볼게요. 선왕, 견, 교지, 가히, 화미냐. 그러니까 선왕이라는 것은 옛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지도자들 얘기하죠. 리더들, 왕이죠. 그 왕들, 리더들이 가르침을 보고서 그 리더들이 이제 효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시혜를 베풀고 쭉쭉 할 거 아니에요. 시혜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냐,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화민이니까 교화가 돼요. 교화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늘의 경과, 앞에서 얘기했던 땅의 의와 민의 행을 가지고서 쭉 나아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고로 뭡니까? 선지이박에, 요 구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먼저, 선지라는 것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선자니까. 그래, 우선적으로 뭘 하느냐? 박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널리 사랑해라. 널리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유기신. 그러니까 일반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부모를 치는 부모거든요. 부모를 유자 버려두지 않아. 그러니까 요식이 말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박애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박애를 베푸는 대상이나 서로 박애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소홀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더더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먼저는 사랑을 해. 사랑을 하니까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진지가 나와요. 진지는 뭐냐면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요거는 먼저 한다는 소리고, 진지는 베풀어 준다. 뭘 베풀어 주나? 덕의, 오늘날로 따지면 도덕, 정의를, 올바른 의리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흥행. 그리고 백성들이 또 어떻게 돼요? 일어나가지고 잘 실천해 나가. 잘 실천해 나간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가 나오죠. 또 뭘 하느냐 그러면 경양, 공경하고 뭡니까? 공경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겸양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이민부쟁,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투지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덕목이 몇 개 나왔죠, 그죠? 박애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의리를 갖고 행동해 나가고, 그리고 경양, 그러니까 공경심을 가지고 양보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태도를 지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순조롭게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사이에 뭡니까? 극단적인 어떤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경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이끌어지냐. 요거 보면 이제 도지라고 나와요. 도지. 인도해 주는 거죠. 그죠? 인도해 주기를 뭘 가지고 해주느냐. 여기서는 이제 예악을 갖고 합니다. 예와 악을 갖고. 아마 예악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는 분의 논리. 악은 합의 논리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을 개별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분이라 그러죠. 합은 또 뭡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자기 직분을 잘 이행하지만 때로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되죠. 화합돼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합니까? 이민 화목이 나온단 말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가 잘 더불어 모든 일을 함께해서 화목하다. 조화와 뭡니까? 친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오느냐? 시지라나 보여주기를 뭘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리더나 부모나 혹은 어떤 공동체의 대표들은요,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호악. 호는 이제 좋은 것. 좋고 악은 뭐냐? 나쁜 것.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뭘 해줘야 되나? 상을 줘야 됩니다.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잘했다 못했다.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벌을 줘야 됩니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뭡니까? 지적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걸 뭐냐? 지도자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게 효란 말이에요. 이 효라는 것이 발동이 안 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지이호,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뭔지를 가려가지고 상벌을 제대로 주고 나면은 이민지금,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금지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깨우침이죠. 깨우침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떤 효라는 덕목은 실제적으로는 봉건 시대에 표출한 어떤 덕목, 도덕성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박애정신, 그 다음에 덕의정신, 그 다음에 경양정신, 예약정신, 호학정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오늘날도 원리적으로 볼 때면 민주주의 사회에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계급 질서라든가 봉건적 사유만 제거해버리고 이 자체를 오늘날 끄집어낸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주적인 박애, 민주적인 뭡니까? 경양, 민주적인 호학. 당연히 오늘날 재성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딱 말을 하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 시경에 얘기한 것들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옛날 경전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이제 얘기를 쫙 하고 나서 한마디로 딱 뭡니까? 정돈을 하죠. 그때 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죠. 혁혁사윤이여 민구이첨이다. 아주 훌륭한 우리 사윤 벼슬을 가진 지도자여 이 말이거든. 관료여.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어떤 분이여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서부터 뭐 국회의원, 장관, 차관, 그다음에 일반 국장, 공무원, 그다음 회사에서 뭡니까 기업체 대표, 그다음에 부장, 과장 뭐 해서 쫙 이렇게 각각 모든 그 공동체에 보면은 뭡니까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쳐다보잖아. 이 자리를 어떻게 되냐? 쳐다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쳐다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 해주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효.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에 있어서 효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역할, 기능을 하느냐, 그걸 이제 일러주고 있는 거죠.